14주차 AI 리터러시 그리고 활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인공지능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 특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죠? 정확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좀 발전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12주차 강의에 불확실성이라는 거 있었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데이터가 이제 불확실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것들. IBM의 왓슨. 이거는 이제 암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처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방대한 양의 어떤 지식 데이터, 이런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또 어떻게 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알파고. 알파고는 이제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둑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인간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많아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온라인 게임 대결, 이런 걸 많이 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많이 져요. 예, 그래서 이제 똑똑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로봇이에요, 로봇. 예, 로봇인데, 자, 그러면 뭐, 로봇은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인간과 유사한 모습,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걸 가진 뭐가 돼요? 기계가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요. 예, 그래서 복잡한 어떤 일련의 작업, 이런 거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기계 장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로봇은 예, 기계 장치가 되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로봇이 요즘은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을 만나서 예, 지능형 로봇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지능형 로봇은 지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율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능형 로봇입니다. 자,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인식을 하죠? 센서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예,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예, 지능형 로봇인데 이 지능형 로봇의 어떤 3대 핵심 기술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능 기술, 그다음에 제어 기술, 그다음에 이제 부품 기술 이렇게 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를 묶어서 뭐라고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사람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감성을 대한 이해, 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에는 뭐 감성 공학이나 컴퓨터와 사람 이런 그 양방향의 어떤 소통이 가능한 기술들이 여기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능형 로봇에 있어서 3대 핵심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보틱스. 예, 아까 이제 로봇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는 예, 로봇과 관련된 과학 또는 기술,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 로봇은 뭐예요? 기계 장치예요. 예, 기계 장치고, 로보틱스는 로봇과 관련된 과학이나 기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설계하거나 제조, 그 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응용 분야, 이런 거를 다루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로보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오네? 로봇 공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로보틱스의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로봇 기능은 이제 뭐가 나올까요? 예, 로봇 공학은 예, 전자공학,
역학,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인공지능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로봇 공학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공학이라는 개념이니까 뭐예요? 우리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바이오 무슨 신소재 공학과 이런 의미의 공학과라는 거와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로봇 공학과예요. 근데 로봇 공학과에는 뭘 배우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자공학, 역학,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인공지능 이런 거를 배운다는 거죠. 이런 거를 묶어서 우리는 로봇 공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보틱스의 기반 기술로서는 이런 것들이 조작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자율 이동 기술, 그 다음에 물체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위치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그 다음에 센서 및 액추에이터 기술 이런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봇 공학과 로보틱스 기반 기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로봇은 과연 그럼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될까요?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 예. 자,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로봇은 지능형 로봇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은 지능형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능,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과 같은 감각 기능, 그다음에 연산, 추론 이런 것들, 즉 인간의 두뇌 작용의 일부 사고 기능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 로봇이요. 자, 왜 그렇게 되죠? 인공지능 로봇은 무슨 로봇이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상황 판단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 동작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환경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인식해요, 얘가. 그다음에 자율 동작은 스스로 이제 조작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환경 인식 기능, 환경 인식 기능.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미리 학습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사람이나 사물 이런 영상을 봐요. 보고 이게 어떤 종류인지, 어떤 크기인지, 또 방향과 위치는 어디인지 이러한 어떤 3차원 공간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음성이나 소리 인식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초록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율자동차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멈춘다는 얘기야. 이게 환경 인식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죠? 위치 인식 기능.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인식 기능은 기계가 스스로 공간을 알아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길 안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상황 판단 기능입니다. 자, 그와 반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율동작 기능. 자율동작 기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조작 제어 기능하고 자율 이동 기능이 있는데, 조작 제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잡고 이제 자유롭게 핸들링, 이렇게 잡고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작 제어 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자율 이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 요런 기능들. 여기 이제 다리가 이제 4개가 있고 여기 다리가 2개가 있잖아요. 요런 기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의 어떤 자율 동작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윤리. 자, 그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책임성, 책임성이란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
투명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성, 그 다음에 편향성, 그리고 또 인권, 인공지능과 인권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그 인공지능과 그 윤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인권이라던가 공정성, 그 다음에 편향성,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책임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여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하고 그다음에 뭐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그 새로운 그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책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에 대한 거는 예,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권리가 침해가 받았다면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면접을 통해서 인공지능 면접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면접을 했는데 불합격한 이유를 이제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인공지능 면접기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공정성, 편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네, 이제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아마 사람이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공지능이 이제 면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이 면접을 할 경우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면접에 대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안 그래요. 예, 남성이 많은 회사에서 여성이 이제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 지원자의 점수가 낮게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시킨 사례가 실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인공지능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어떤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예, 그릇된 판단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공정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인간이 살아온 어떤 관습이나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향성이라는 것도 있죠. 편향성은 예, 데이터의 어떤 불균형성, 그 다음에 왜곡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편향성 얘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AI의 미인 대회. 예, 1등은 항상 예, 백인 여성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호사를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 검색기를 할지라도 항상 예, 여성의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 엔지니어는 남성의 사진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편견, 예, 편향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나 편향성 같은 경우에는 예, 인간의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 이런 걸 이제 바꾸지 않으면은 바꾸지 않으면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예, 편향된 알고리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과 인권인데 어, 그 인권 문제는 이제 좀 상당히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얼굴 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중국 북경에 가면, 베이징에 가면은 예, 그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얼굴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어떤 동선을 예, 추적해서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예요? 예, 인공지능과 인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기술도 이것도 어떤 그 얼굴, 인물의 얼굴이나 어떤 특정 이 부위를 이제 합성해서 이제 그런 합성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데 나쁜 목적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그 인공지능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 윤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인공지능의 어떤 책임성, 그다음에 또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편향성, 그다음에 뭐 인권 이런 부분들을 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의 저항. 예,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 그 인간들의 어떤 직업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산업혁명 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수공업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기계가 발달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대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계를 파괴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게 되면 예, 새로운 예,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택시가 있는데 이게 타다라는 거 있었죠. 이 타다 금지법 금지를 하는 것을 예, 타다를 이제 금지해 달라. 어,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렇게 뭐 이제 뭐 청원을 하고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었죠. 이 타다가 뭐죠? 예, 이게 모빌리티 플랫폼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사들이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우리의 직장을 잃게 되는 예,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원에서 이 타다를 뭘까요? 이제 운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제 직업인데,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과 직업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해지겠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죠.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일을 하면은 비용이 낮아요. 그다음에 자동 업데이트 가능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24시간 동안 반복 작업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직종에 사람을 투입을 하려면 그 사람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훈련이 필요하고 해고할 때는 어떻게 돼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 일의 능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택할까요? 사람을 택할까요? 그렇죠. 예, 당연히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인공지능이 어때요? 예,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 예, 양극화라는 게 생깁니다. 예, 양극화가 생겨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지식을 보유한 기업, 국가 예,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예, 더 발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떻게 돼요? 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예요.
개인 역시 어떻게 돼요? 개인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양극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 이하는 붕괴될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 간의 갈등 당연히 일어나겠죠? 사회적 혼란 당연히 생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제 법과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데이터 3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 3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가 있고 가명정보가 있고 익명정보라는 게 있는데 자, 개인정보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 근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만 나와요. 일부분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앞에 번호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가명정보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은 통계 작성할 때 국가에서 통계 작성을 할 때 뭐 연구라던가 어떤 공익 기록의 목적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는 동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익명 정보는 이름은 아예 안 나와요. 익명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여기는 출생 연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30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익명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가 이제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3법이 이제 실행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은행, 보험 등 개인 정보를 모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해서 융복합 서비스 지원에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명정보 사용. 가명정보. 여기 이제 개인정보가 있고 가명정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명정보 사용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은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데이터 3법과 같은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 법안,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느리죠. 느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과 우리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예. 자, 현재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현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 초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이 이제 출현할 시점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은 어떤 거예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초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의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을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공지능이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이 묻어서 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라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 교과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에서는 뭘 배웠나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에서 이제 10주 사이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과연 뭐냐? 그다음 미디어가 어떻게 제작이 되느냐? 그다음에 대표적인 미디어가 뭐가 있었죠? 유튜브. 유튜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 유튜브 미디어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그런 거 있었죠? 예, 가짜 뉴스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배웠고 또 좋은 콘텐츠는 뭐고 나쁜 콘텐츠는 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11주에서 14주는 인공지능 AI 리터러시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있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예, 학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러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런 그 인공지능의 학습은 어떤 이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머신러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딥러닝이라는 거 있어요. 사실 우리 그 디기미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딥러닝은 예,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신경망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예, 사실 그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기반이 깔려 있어요? 자동화라는 것이 기반이 깔려 있지만 그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동화만 된다고 해서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주 동안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를 통해서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